음양 오행설. 이 명학이나 또는 동양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될 과정이 바로 음양학과 오행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음양이라는 학과 오행이라는 학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4주차에서 음양오행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그때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음양오행이라는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음양이라는 학과, 음양이라는 설과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설이 두 가지가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음양오행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음양이라는 말은 최초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주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역에서 이게 음양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음양이라는 거는 그런 대신에 주역에는 음양이라는 개념은 나오지만 뭐는 안 나온다? 오행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모든 그 동양학에 또는 이 명학이나 이 동양권의 술수학,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우리가 동양오술이라고 그랬죠. 그 동양오술은 모든 게 근본이 소위경전이 뭐에 출발한다 그랬죠? 주역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죠? 바로 그 주역에서 출발한다 그랬어. 근데 이게 음양은 주역이라는 말 주역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오행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다르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이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면 오행이라는 이론은 또 다르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오덕 종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이제 왕조가 있어요. 5개 왕조. 그 왕조의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오덕 종시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행이라는 개념을 펼쳐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오행이라는 말이 이제 쭉 이어져 오는데, 가장 집대성 오행을 하는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추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추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추연이라는 학자가 바로 이 오행에 대해서는 집대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오행을 설명을 하려면 이 오행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원리를 이루어야 그게 동정운동에 바로 그거예요. 모든 만물의 규칙과 만물의 원리는 동정운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음양운동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양운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그 변화의 원리는 음양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보면은 음양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의 원리가 음양인 건 알겠는데, 동정운동인 줄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더라? 오행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배속을 하는 것도 다 오행으로 배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으로 배속하고 오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오행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운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죠. 음양이라는 건 기운이라는 거 보이지가 않죠. 자, 보면은 이게 아직 한기가 품고 있는, 겨울에 지나오는 한기를 품고 있는 그런 기운이 이제 서서히 뭐죠? 물러가죠. 물러가면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기운이 좀 더 강화돼서 어디로 가죠? 여름 쪽으로 가면서 화기가 그죠? 더 더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서늘해지고 다시 이제 차가워지고 또 다시 따뜻해지고, 이렇게 계속 그 기운은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간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그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오행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니까 다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요런 출발점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기가 물러나고 이렇게 봄 같은 그런 따뜻한 기운이더라,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목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요 먹기다. 먹기라는 거는 파릇파릇한 기운들이 땅속에서 축축축 올라오는 기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청춘 같기도 하고, 그죠? 푸른 색깔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다 표현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오행이라는 거는 음양은 만물의 법칙이란 말이야. 변화의 법칙이란 말이야. 만물의 변화의 법칙을 오행은 표현할 수가 있더라. 옷을 입힐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목이 성장을 해서 더 뭡니까? 더 따뜻해지더라. 그건 뭐더라? 화의 기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화 하니까 화라는 것은 불꽃 같은 것, 빨간색 뭐 그죠? 정열적인 것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오행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더라. 그 다음에 뭐죠? 금으로 가더라.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금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니까 다릅니다. 그걸 응축되고 이 칼날 같기도 하고 과일이 막 익어가고 숙성이 되고 이런 그런 기운은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을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총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더라? 금이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음양이라는 만물의 법칙에, 그렇죠? 만물의 변화의 법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행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합쳐서 부르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음양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네. 왜 우리가 음양이란 말만 안 하고 오행까지 붙여서 우리가 음양오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양만 가지고는 어떤 표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이론은 음양이라는 이론과 또 다르게 이렇게 발전돼 왔던 하나의 학이에요. 오행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은 주역에서 나오는 돈. 자, 그럼 한번 보죠. 무슨 소리냐? 자, 이 음양이라는 말은 우선 이 음양을 여기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음양이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끌어봐 보죠. 자, 이 음양이라 그러는데 이 음양은 우리가 주역이라 그랬잖아요. 역을 한번 보죠. 역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어떤 의미로 쓰냐? 양이라는 거는 뭐냐면 양지 바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 해. 이걸 양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어둡고 밤 쪽으로 가면은 그죠? 그럼 뭐죠 이게? 이게 음이에요. 이거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런다고? 이걸 양이라 하고 이거는 음이라 한다고. 해와 달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양음이라. 본디 양이라는 건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 경사면 이렇게 이쪽 면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지 바르다 그래. 양지라 그러죠. 그럼 이쪽 반대면은 어떻게 되죠? 음지. 그래, 이거는 음지라고. 바로 이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음양이라는 게 나누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해가 들어오는 것, 따뜻한 것, 이건 양지. 해가 들지 않는 것, 이건 음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음양은 항상 변하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해가 얘가 일로 가죠. 이쪽으로 가서 물론 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겁니다만 우리가 표현상 그렇게 하죠. 해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그 다음 뭐가 되죠? 이게 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반대로 음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양이라는 건 그 둘이 아닌 것이에요.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양과 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은 분명히 되죠, 그죠? 구분은 되나 그건 하나의 변화의 속성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하죠. 음지가 뭐 된다? 양지 된다. 이러면 반드시 음지가 양지가 되죠. 네.
그래요. 반드시 음지가 양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지가 되는데 그 돌아와야만 그게 양지가 되는 거지. 가만히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우게 됩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12궁을 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 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이런 12 운성의 법칙을 따른다 해가지고 12 포태법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줄여서 이런 포태법, 이게 바로 원리체계, 변화의 원리체계를 나중에 이제 12궁으로 돌아가는 이 포태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듯 양지와 음지라는 것은 들어오는 쪽이 양이고 볕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음인데, 그러나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항상 뭐한다? 가변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다. 가변적인 거.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 가변적인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음양은 구분은 분명히 음양이라고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양이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입니다. 이해가신가요? 바로 이렇게 음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분은 반드시 이렇게 양과 음을 구분을 하지만, 양과 음을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한 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하나 일자와 월자를 이렇게 한 몸으로 붙여 볼게요.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걸 가져가? 명. 그래, 이거는 발글명이라고 해요. 발글명. 자, 발글명. 아, 해도 달도 사실은 어떻죠? 밝게 빛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발글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박달, 발글명. 그 다음에 또 한번 붙여볼게요. 요렇게. 요 일과 월이에요. 일과 월을 붙였더니 뭐가 되더라? 여기라 그래.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라 그래요. 이거는 뭐라면 여기다. 이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바꿀력이다 그래요. 바꿀력.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 변화한다는 뜻이야. 변화한다. 즉 어떻게? 일과 월은 이쪽은 그러면 일이겠고 이쪽은 뭐가 되겠죠? 월이 되겠고 이쪽은 양이 되겠고 이거는 음이 되죠. 그죠? 이게 끊임없이 이거는 뭐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즉 양과 음과 양의 변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붙여놨더니 여기다, 한 몸으로 붙여놨더니 명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밝게 빛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역이라 그래요. 모든 변화의 원리가 역이다. 그래서 이 역에는, 역은 원래 여러 가지의 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은 이제 삼역이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삼역이다. 삼역 중에서 세 가지 역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뭐라고요? 주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역을 쓰고. 삼역이 뭔가요? 그래요. 이제 삼역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주역이죠. 주로 이제 뭐냐면 연산역이다 그래. 연산역. 연산역은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귀장역이다 그래. 귀장역. 귀장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주역인 거야. 그래서 삼역이라는 거는 이게 연산역, 귀장역, 주역이라고. 지금 현재
그러면 연산력과 귀장력은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이걸 실전되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실되었다라는 거죠. 실전되었다. 전하지 않는다. 전해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주역은. 그런데 문제는 자 연산력이 되었던 귀장력이 되었던 이 역이라는 건 방금 뭐라 그랬죠? 어떤 거라 그랬죠? 음량의 변화라 그랬죠. 변화의 원리. 그러니까 이 변화에 그러니까 이 이제 연산력이 되었던 귀장력이 되었던 그런 순서가 좀 다르고 안에 표현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연산력이 되었던 귀장력이 되었던 간에 그 역은 다 뭐하냐 변화의 원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양에서는 이 역을 표현하기를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The Change of Book이라고 그래요. Change of Book이라고 그래요. Book. The Change of Book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변화의 책이다. 변화의 책, 변화의 책. 또는 뭐, 이 그러니까 변화의 책, 변화의 원리라는 거야. 이게 변화책이죠. 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연산력과 기장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다 뭐다? Change of Book이에요. 변화에서라. 그래서 이 연산력은 우리가 주역은 특징이 뭐냐면 주역은 건부터 시작을 해요. 건부터. 건곤 둔몽수 그래. 건곤 둔몽수 이렇게 이어가요. 그러니까 건곤 그다음에 둔 이렇게 순서가 그 64개의 서열에 그 순서가 건곤 둔몽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반대로 이 건 그러니까 주역은 건께부터 시작을 하는데 연산력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간께부터 시작을 해요. 요게 틀려요. 간께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귀장력이라는 건 이거는 곤께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는 이제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으로의 어떤 그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연산력은 우리가 그 중국의 왕조를 보면은 하은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바로 요거는 하대 때, 하은주 할 때, 하대. 요거는 뭐예요? 은대 때, 은주, 은대 때. 요거는 주역은 주대잖아요. 바로 주대 때, 주나라 때.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 때의 연산력은 그 시절에 맞는 그런 역법을 썼을 거예요. 이 변화의 법칙인데, 근데 그 변화의 법칙은 음량의 동정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5,000년 전이든 1만 년 전이든 1만 년 후이든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표현되는 서술법이 주역은 건, 이거는 간, 이거는 곤 이런 식으로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이게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일부들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 정도밖에 이제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결국은 여기라는 거는 뭐더라? 일과 월의 즉 양과 음의 변화의 원리다. 즉 양이 음이 되고 음이 또 양이 되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국 그거는 뭐다?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아닌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